습니다. 뭐 이러면서 놀랬잖아요. 그 다음에 또 횃불도 아니고 무슨 응원봉을 들고 노래를 부르면서 그걸 진압해가지고 민주주의 헌정 질서를 회복해요. 전 세계에 역사적으로 없던 일이잖아요. 그걸 보면 계속 놀라는데 요새는 거기다 문화적으로 거기다 반도체 뭐 이런 걸로 그러다니 유럽 같은 데는 방위 산업이 완전히 유럽을 압도하고 있단 말이에요. 한국산 방공 시스템, 소위 미사일 시스템을 못 구해가지고 막 서로 막 먼저 달라고 저한테 척탁하고 그래요. 막 비행기 수송기를 띄워가지고 막 바로 실어가요. 생산되자마자. 대한민국은 정말로 뭐 산업, 경제 측면, 문화 측면, 정치적 측면에서 세계의 총화가 돼가고 있어요. 얼마나 대단한 국가입니까? 이런 것들도 사실 많이 보여드리고 싶죠. 그런데 네, 이제 정말 마지막 질문으로 가겠습니다. 네, 지금 통신사 손 안 들어 주셔서 그냥 제가 박준영 간사님, 네, 마지막 질문으로 받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데일리 한국 박준영입니다. 먼저 늘 힘써주셔서 감사합니다. 대통령님께서 순방 직후 직접 브리핑에 나서시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신데요. 앞으로도 매 순방 이후 이렇게 직접 브리핑을 하실지 궁금하고요. 또 통상 참모진이 설명해왔던 그런 순방 성과를 대통령께서 설명하기로 한 결정 과정에서 이 순방 성과가 국내 정치 이슈에 가려졌다는 판단이 좀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네, 앞으로 이거 자주 할 거냐? 저는 사실 우리 언론인 여러분들 또 우리 국민 여러분 앞에서 직접 대화하는 게 저 자신에게도 도움이 되고 국정을 이해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많이 하고 싶은데 우리 참모들이 자꾸 말립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도 그 얘기를 했더니 뭐 아니 이거 말고도 무슨 뭐 국무회의도 공개하고 무슨 타운홀 미팅도 공개하고 이렇게 많이 공개하는 대통령이 없었다. 근데 기자회견까지 뭘 자꾸 또 더 하려고 그러냐 이런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했어요. 아니 되게 걱정은 그런 거죠. 혹시 뭐 불필요하게 했다가 질의응답 과정에서 실수하거나 아니면 뭐 오해가 생기거나 정제되지 못한 표현으로 갈등이 생기거나 그런 걱정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 뭐 그것도 저는 정치의 일부라고 생각해요. 자주 좀 하고 싶은 게 제 소망인데 제가 이 내부에 그런 반대 의견도 있지만 이번에는 우리 순방 성과를 직접 설명해야 되겠다고 일방 통보를 한 다음에 제가 오늘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뭐 참모들로서는 그런 걱정하는 게 맞죠. 저는 앞으로도 좀 자주 하고 싶어요. 여러분들하고 대화를. 그리고 제 진지한 제 속마음도 우리 카메라 앞에 우리 국민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싶어요. 진짜 하고 싶은 이야기. 얘기를 안 하니까 오해가 자꾸 생기는 것도 있더라고요. 뭐 사실 이번에 순방 성과 설명을 직접 하게 된 계기도 뭐 그런 것의 일환입니다. 국내 문제 상황에 영향을 미쳤냐? 뭐 영향이 없다고 할 수 없겠죠. 실제로 좀 매우 아쉽기도 했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이 국가의 격에 관한 문제, 소위 국격에 관한 문제죠. 예를 들면 해외에서 대한민국을 얼마나 높이 평가하는가. 사실 저 스스로도 잘 느끼지 못할 정도로 대한민국의 위상이 높습니다. 뭐 여러분도 어떻게 느끼시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국내에서 느끼는 것보다 해외에 나가 보면 정말로 대한민국에 대한 환호를 합니다. 제가 이번에도 이제 파리가 아니죠. 에비앙에서 이제 G7 회의를 하고 사전 행사로 저녁 때 이제 그 지역의 중학생들이 이제 노래를 해주는 그런 시간이 있었어요. 거기를 갔더니 이제 정상들이 한 열 몇 명 이렇게 쭉 서 있잖아요. 부부가. 근데 그 앞에 한 200명 정도의 이제 중학생, 주로 여성들로 구성되어 있는, 여학생들로 구성된 그 합창단이 있었는데 그 합창단이 저하고 제 아내를 보더니 갑자기 이러는 거예요. 이게 다른 사람들은 이게 뭔 뜻인지 몰라요. 이거 저 뭐야? 이러겠 우리는 알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해줬어요. 물론 뭐 모르는 사람도 좀 있지만 대부분 매우 즐거워했어요. 그게 한국 문화죠. 이 프랑스 에비앙 지역의 중학교 여러 개를 한 5개인가를 모았다는데
거기 그 학생들 사이에 대한민국 대통령과 부인을 딱 보니까 그 생각이 다 났던가 봐요. 그리고 이 정상들이 저한테 거의 예외 없이 그 얘기를 합니다. 자기 아내가, 자기의 딸이, 자기 아들이, 자기 누구가 한국어 배우고 있다. 한국 공연 못 주단에서 난리다. 한국 가는 게 꿈이다. 다 그 얘기를 합니다. 그 한국 일종의 이상향처럼 그려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제 보니까. 그때 한국이 얼마나 유명합니까? 재작년 12월 3일에는 군사 쿠데타? 이러면서 놀랬잖아요. 그 다음에 또 횃불도 아니고 무슨 응원봉을 들고 노래를 부르면서 그걸 진압해가지고 민주주의 헌정 질서를 회복해요. 전 세계에 역사적으로 없던 일이잖아요. 그걸 보면 계속 놀라는데 요새는 거기다 문화적으로 거기다 반도체 이런 걸로 그러다니 유럽 같은 데는 방위 산업이 완전히 유럽을 압도하고 있단 말이에요. 한국산 방공 시스템, 소위 미사일 시스템을 못 구해가지고 막 서로 막 먼저 달라고 저한테 청탁하고 그래요. 막 비행기 수송기를 띄워가지고 막 바로 실어가요. 생산되자마자. 대한민국은 정말로 산업, 경제 측면, 문화 측면, 정치적 측면에서 세계의 총화가 돼가고 있어요. 얼마나 대단한 국가입니까? 이런 것들도 사실 많이 보여드리고 싶죠. 그런데 그런 게 이제 예를 들면 이태리의 어떤 국빈 방문에 대한 예를 들면 의전 행사나 이런 게 사실 우리 국민들한테 보여줘야 되거든요. 자세히. 근데 잘 안 됐죠, 사실은. 딴 거 하느라고. 아쉽죠. 어딜 가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아쉬움도 있었어요. 제가 그 말씀도 한번 드리고 싶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또 그 속에 살아가는 대한국민이라고 하는 존재가 얼마나 위대한 존재들인지 우리 자부심 가져도 된다. 물론 내부적으로 보면 어려움들이 많죠. 각 부문별로 어려움들이 많지만 그러나 그 점도 다른 나라들도 크게 예외는 아니고 양극화가 조금 우리가 좀 심하다는 측면도 있지만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 여전히 과학기술의 발전 속도나 국가의 민주주의 정도나 과학 문화예술의 발전 정도나 경제적 성장 성취나 이런 모든 것들이 정말로 전 세계가 이렇게 쳐다볼 만큼 대단하다. 그 말씀을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습니다. 어려운 상황이긴 하지만 이런 유리한 좋은 점들은 최대한 키우고 또 부족한 부분은 채워가면서 모두가 함께 잘 사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서 오늘 대통령님 브리핑 그리고 갑작스럽게 마련된 기자회견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조금 더 자주 뵙겠습니다. 이상으로 유럽 G7 순방 결과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오늘 참석해 주신 기자분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대통령께서 먼저 이석을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